하나, 둘, 셋. 오토보이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캐논 오토보이 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논에서 출시된 오토보이 줌은 1988년에 출시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출시 가격이 무려 56,800엔입니다. 56,800원이 아니고 56,800엔인데 1988년 당시 우리나라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364만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줌렌즈를 처음으로 장착한 오토보이이기 때문이죠. 이 캐논 오토보이 줌 이전까지는 단초점 혹은 초점거리를 2개만 지원하는 필름 카메라들만 있었습니다. 이 캐논 오토보이 줌 이후로 단초점 AF 카메라가 아니라 줌렌즈 AF 카메라가 대세가 되게 됩니다. 캐논 오토보이 줌은 미국에서는 슈러 핫줌, 유럽에서는 프리마 줌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사용법을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필름과 배터리를 카메라에 넣어줘야 됩니다. 배터리는 이 배터리 캡에 있는 나사를 동전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챔버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ECRO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 극을 아래쪽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배터리 챔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름을 넣어주셔야죠. 필름실을 열어서 필름 팁을, 필름 수풀 옆을 보시면 필름 팁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름 수풀에 이렇게 걸리게끔 넣어주시고 필름을 평평하게 해주신 다음에 필름실을 닫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필름이 감기게 되죠. 그 다음 렌즈 커버 스위치를 이쪽으로 열어 렌즈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뷰파인더로 피사체를 확인하면서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렌즈 통을 돌려서 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사진 프레임에 피사체가 잡혔을 때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눌러서 이쪽 초록 LED를 확인해 줍니다. 포커스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후에 셔터를 천천히 눌러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캐논 오토보이 줌으로 쉽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논 오토보이 줌 앞에는 셀프 타이머 램프, 노출계 윈도우, 뷰파인더 윈도우, 플래시 헤드,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윈도우, 렌즈 커버 스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는 3.5에서 6.7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고 35에서 70mm까지 줌이 되는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커버 스위치를 이쪽 오른쪽으로 열면 전원이 켜지면서 렌즈를 확인하실 수 있고 왼쪽으로 열면 렌즈가 닫히면서 필름 카메라의 전원도 꺼지게 됩니다. 캐논 오토보이 줌의 윗면입니다. 모드 버튼, 셀프 타이머 버튼, LCD, 셔터 릴리즈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D로는 카메라의 모드, 배터리의 현황, 필름 컷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은 10초 뒤에 찍히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 빨간 셀프 타이머 램프로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있는 렌즈 커버 스위치를 닫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총 3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 플래시 온 모드, 저속 셔터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는 노출계 값을 바탕으로 플래시를 켜주게 되는 모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모드라고 할 수 있죠. 플래시 온 모드는 항상 플래시를 켜주는 모드이고 마지막으로 저속 셔터 모드일 때는 셔터 속도는 35mm 기준 5분의 1초와 조리개 3.5값 그리고 25분의 1초 조리개 22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0mm 기준 180분의 1초 조리개 27값을 가지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속 셔터 모드일 때는 흔들리지 않게 카메라를 파지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왜냐면 슈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사진이 흔들린 채로 찍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논 오토보이 줌의 옆면입니다. 필름실 오픈 레치 그리고 스트랩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필름실 오픈 레치를 위로 올리게 되면 아까 확인했다시피 필름실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넣을 때는 캐논 오토보이 줌 스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필름 팁을 여기까지 놓아주시고 필름 홀이 가이드에 잘 걸리도록 해주시고 필름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필름실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필름이 장전되게 되죠. 그리고 LCD에 숫자 1이 생기게 됩니다. 캐논 오토보이 줌의 뒷면입니다. 뷰파인더, 플래시 LED, AF LED, 데이터백, 그리고 필름실 체크 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래시가 충전 중이라면 플래시 LED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플래시를 찍어야 할 상황이면 사진이 찍히지 않게 되죠. AF LED에 초록불이 들어온다면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셔터 버튼을 천천히 눌러보시면 되죠. 데이터백은 2020년 이후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데이터백을 사용하지 않는 모드로 변경시키거나 연도만 00으로 맞춰주시고 월일은 제대로 맞춰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캐논 오토보이 줌의 아랫면입니다. 필름 리와인드 버튼, 삼각대 소켓, 배터리 챔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배터리 챔버는 이렇게 동전으로 여시는 게 편합니다. 배터리는 이 CRO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데를 아래쪽으로 해서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홈을 다시 동전으로 이렇게 닫아주시기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필름 리와인드 버튼으로 사진을 다 찍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을 감아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캐논 오토보이 줌에 대해서 한층 더 아시게 된 기분이, 제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후지 컬러 100을 사용하였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필름이라 감도는 25로 투스탑 노출 오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상 스캔은 우성 상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브가 아니라 그림자 때문에 우스타브라고 보이네요. 역시 사진은 이렇게 햇볕 좋을 때 찍어야 합니다. 구스타브 카페 유리창에 이쁜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예술은 참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디저트 랩의 피스타치오 딸기입니다. 가격이 한 조각에 10,000원입니다. 빛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이쁜 사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쭉 뻗어 있는 길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점자 블럭이 노란데 이 사진에 큰 포인트가 돼주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4시쯤에 빛이 비치면 빛도 좋고 그림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필름 사진은 밝을 때 사진이 훨씬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눈 오는 날 한 컷, 내리는 눈이 점점 위로 보이네요. 눈 오면서 날도 밝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일은 잘 없겠죠? 눈 오는 날 눈 내리는 거 찍으려고 이날 일찍 퇴근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때 기분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사진의 눈사람은 몇 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눈 오는 날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찍힌 어린이들도 엄청 행복하겠죠? 요즘 눈 오는 날 저에게 눈이란 하얀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산은 필수죠. 어렸을 땐 항상 맞고 다녔는데 말이죠. 오래된 단지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필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옛날 사진 같아 보입니다. 이때 플래시가 터져서 유리창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반사됐습니다. 겨울에는 장사가 크게 잘 되지 않는 베스킨라빈스 31의 내부입니다. 동네 유명한 빵집의 하얀 풍차에 인기 있는 메뉴인 화이트롤입니다. 화이트롤과 그 옆에 노랗고 하얀 빵 둘 다 맛있습니다. 이번에 찍은 사진은 망한 사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소 초점거리를 놓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크로플과 자몽 에이드 그리고 시럽은 조금 흐리게 나왔네요. 오히려 뒤에 와이프님의 팔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오늘 본 사진은 어떠셨나요? 카메라가 오래된 것 치고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저는 새롭게 추천드릴 필름 카메라와 현상 스캔한 필름 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